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간밤의 이슈들 보면은 역시 테슬라의 이야기로 미국 언론들도 다 도배가 되어 있었고요. 또 한 축, 이 ARM과 ARM과 퀄컴과의 이 분쟁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 퀄컴이 재판 이길 거다라는 평가는 많은데 결과는 모릅니다. 또 이 이슈 하나가 있고 그거 제외하고는 미국 경제는 서비스업도 좋고 제조업도 좋고 다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도 대선 열흘 앞두고는 이 대통령 선거 쪽 뉴스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와중에서 저희 일발장전 여러분께 종목을 소개해드리지만은 종목 속에 뉴스들, 이슈들, 또 투자 전략까지도 다 녹여서 드리니까요.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매니저, 평이한 밤이었습니다. 평이한 간밤이었고 뭐 테슬라는 우리가 어제 다 알고 있었었고 근데 22% 이제 숏스퀴즈라고 하죠. 이 매도 쪽이 다 완전히 그냥 맞습니다. 밟은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테슬라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설레는 밤이었고요. 네, 어쨌든 못 뭐 잤죠.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숏시키즈 그리고 이제 주요 기관 투자자들도 테슬라에 대한 이제 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 당장 이제 뭐 목표가 상향이 이제 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뭐 새벽에 테슬라 주가는 굉장히 좀 좋았다. 다만 이제 어제 우리 시장을 복기를 해보면 뭘 해도 안 되는 장이었다. 아까 이제 현대차 좀 억울할만 해요. 사실 실적이 뭐 그리 잘 안 나온 건 아닌데 어제 시장 분위기가 뭐 삼성전자 4% 급락하고 뭐 현대차 실적 발표하고 나서 5% 급락하고 뭐 이런 이제 분위기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짚어보면 항상 제가 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개별 종목에 좋은 모멘텀 호재가 나오더라도 전체 시장의 이제 매크로 이슈들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가 좋지 않으면 그 재료들이 먹히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어제는 딱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이제 간밤에 제가 굳이 좀 말씀드리자면 테슬라 외에도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되는 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발표가 좀 됐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뭐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하는 뭐 그 정도의 이제 수준이었 21만 건 정도 이제 수준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2주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이제 청구한 건수. 그게 이제 189만 건 정도 됐다라고 해요. 이게 2년 11개월 내에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달러가 조금 약세 전환이 이제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4.5 간다 그랬는데 일단 4.1%대까지 조금 하락이 좀 들어왔어요. 저는 뭐 테슬라고 뭐고 다 좋지만 오히려 이게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 가장 좀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지 않겠는가. 환율이 좀 떨어지고 외국인들의 이제 투매가 좀 잠잠해지면 오히려 우리 국내 증시가 기술적인 이제 반등을 조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제 반영되지 않았던 호재들이 오늘 반영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 반도체나 2차전지 어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금리도 하겠습니다. 좀 떨어졌으니까. 맞습니다. 기준금리 이제 좀 떨어지고 ST팜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11월 달에 빅컷 기대감이 다 사라지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1월 FOMC 회의 때 그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을 CME 패드워치에서는 아직도 96%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공개된 점도표를 보더라도 올해 안에 2번 정도 기준금리 더 인하하고 금리 인하 폭은 50bp. 그러니까 25bp씩 2번 정도 더 인하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11월, 12월 달에 25bp씩 금리 인하한다. 요런 이제 전망은 여전히 이제 유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마 시장의 이제 기대치가 9월 달에 깜짝 빅컷을 하다 보니까 11월 달에도 이제 빅컷 하겠지. 이런 기대감이 막 충만해 있다가 갑자기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 높아지고 국채금리 급등하고 달러 강세 뭐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 자체를 안 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금리 인하는 될 거고요. 내년에도 뭐 최소 100bp 정도는 금리 인하가 될 거고 내후년에도 50bp 정도는 금리 인하가 될 거고 그러면 결국 지금 일시적으로 국채금리 상승, 뭐 달러 강세가 나타났던 건 분명히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제 시장 분위기 보시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알테오젠, 유한양행, 리가캠 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상승 전환을 하면서 저점 대비 강한 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환율 하락 그리고 이제 달러 약세, 국채금리 하락 이런 기대감이 또 제약바이오 업종에 조금 이제 반영이 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준비해온 이제 ST팜 같은 경우에는 올리고 핵산 치료제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올리고 핵산 치료제 CDMO 이제 국내 대표 기업이고요.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신약에 들어가는 원료 의약품을 일단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네릭 CMO,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이제 CMO라는 건 결국 위탁 생산을 해주는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자체적인 이제 신약 포트폴리오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018년부터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 공급 전용 공장을 이제 준공을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 3위 정도의 네. 생산 능력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올리고 핵산 치료제 시장 규모가 2023년 말을 기준으로 10조가 채 안 됐어요.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면 네. 2023년 말을 기준으로 9조 7천억 정도 규모였는데 이게 2030년이 되면 무려 32.6조 원 정도 규모로 대폭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올리고 핵산 치료제 시장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한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ST팜은 당연히 이제 2030년까지는 실적 성장과 구조적인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올리고 CDMO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2030년까지 4조 6천억 정도 규모로 무려 3배 정도 지금 예. 생산 규모 또 시장 규모도 확대가 좀 될 거라고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의구심은 확실하게 좀 떨쳐버릴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주목해 볼 포인트가 기본적으로 이 RNA 치료제 오늘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노바티스의 고지혈증 치료제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서 이제 고지혈증을 이제 치료하는 렉비오라고 하는 예. 이제 치료제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여러분들 뭐 비만 치료제 얘기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뭐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뭐 인슐린 분비 어쩌고 이런 이제 기존의 치료제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이 렉비오와 관련된 이제 8월 달에 노바티스의 공급 계약이 있었거든요. 한 864억 원 정도 규모로 공급 계약이 이제 나왔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실제로 이 RNA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난치성 질환들을 중심으로 개발이 좀 됐었어요. 근데 이 렉비오도 RNAi, 이제 RNA 간섭 기술을 기반으로 고지혈증 치료제. 그러니까 만성 질환이라든지 일반적인 이제 치료제 시장으로도 RNA 치료제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걸 이 렉비오 매출 규모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 사진을 또 하나 이제 준비해 왔는데 렉비오의 이제 매출 전망치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 요것도 실제로 굉장히 좀 빠르게 매출 전망치가 이제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2028년이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억 달러 정도 규모. 네. 우리 돈으로 보면 3조 원이 훌쩍 넘는 이제 네. 규모로 이제 매출 전망치가 이제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원료 의약품을 이제 공급하게 되는 ST팜이 당연히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생물보안법 이슈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CMO, CDMO 기업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좀 받고 있죠. 저는 뭐 생물보안법 추진과 관련해서 반사수혜 분명히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약값을 인하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되던 뭐 누가 되던 간에 네. 약값 인하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값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제네릭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당연히 이제 또 성장을 시킬 수밖에 예. 없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제네릭과 바이오 CMO 역할도 또 충분히 이제 ST팜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약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 또 원료 의약품 공급, CMO, CDMO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는 최근에 또 ST팜이 조금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었잖아요. 단기 조정이 이제 좀 들어오면서 11만 원대 이제 박스권 상단에 딱 걸렸다가 하락 조정이 좀 진행이 좀 되면서 어제 10만 원도 이제 살짝 좀 이탈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저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12만 원 정도 잡아보고 손절가는 9만 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ST팜입니다. 우리가 생물보안법 하면서 CMO, CDMO 쭉 얘기할 때도 이 ST팜이 좀 그렇죠. 있는데 영민 매니저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면은 더 좋죠. 이제 트럼프는 의료보험 깨고 약으로 그냥 다 국민들 마음 뺏으려고 하니까 그럼 CMO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ST팜은 RNA 쪽, 이 리보핵산 쪽, 또 올리고핵산 쪽에서는 강자니까
또 이게 치료제가 요즘엔 대중약에서도 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이제 렉비오 가장 보면? 포인트인 거예요. 렉비오의 이제 사례를 제가 이제 굳이 들어드렸던 이유는 보통 이제 RNA 치료제가 이 난치성 희귀 질환 쪽에 이제 많이 적용돼요. 특이하죠. 예. 난치성 희귀 질환은 사실은 시장 규모가 작거든요. 근데 이제 만성 질환 쪽으로 이게 이제 확대가 돼 버리면 아까 제가 렉비오 매출 네. 3조 원을 넘어갈 걸로 지금 추정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로 이제 매출 규모 자체가 커져 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에 원료의약품을 이제 공급하게 되는 SD팜이 수혜를 입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CDMO 중에서도 이 올리고핵산, 리보핵산 쪽에 RNA 쪽에서 강자 ST팜 붙이기 종목이 있다면요? 저는 붙이기 종목을 바이넥스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ST팜에 손을 더 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네. 어쩌면 이제 사실상 바이오 섹터가 올라가는 이유가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네.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금투세가 그래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이제 폐지나 아니면 유예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빠른 시일 이미 늦지 않았어요? 어제 많이 늦었어요. 많이 늦었는데 뭐 12월에도 발표한다 얘기가 나와주니까 예. 오히려 11월 달이나 아니면 이번 달 안에 아니라도 충분히 좀 좀 발표가 땡큐다. 된다고 했을 땐 네. 사실상 가장 큰 피해 섹터가 사실 바이오 섹터인 게 네. 상반기 내내 강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금투세를 만약 하나 시행한다고 했을 때는 가장 큰 피해 섹터가 되니 만약에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에스팜이 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적으로 이제 이번에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네.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좀 이제 부식시킬 수 있는 기업은 ST팜이 안정적인 어떤 실적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고 네. 또 특히나 이제 미생물보안법이 이제 연내 통과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가까운 시일 내에 강력한 모멘텀도 지니고 있고 그랬을 때 이제 무시 바이오로직스를 이제 배척하고 ST팜의 어떤 올리고 핵산 관련된 공급 체결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ST팜의 어떤 실적 성장도 계속 네. 기대된다. 그래서 실적과 또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강력한 모멘텀 이 세 마리의 토끼를 다 갖고 있는 기업이 ST팜이다라는 이제 판단에 ST팜을 한번 부치기 종목으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바이넥스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네. 왜냐면 이제 삼바가 위에 있고 맞습니다. 바이넥스 ST팜인데 네, 가까운 시일 내에 예. 생물보안법 통과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한번 있어 붙이고. 바이넥스를 안 한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요. 네. 네. 그래 ST팜이 네. 좀 더 가서 조금 더, ST팜인데 예, 조금 더. ST팜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ST팜이 나온 김에 아예 리뷰를 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해보죠. 우리 영민 매니저의 네네. SK바이오팜, 네. 엑스코프리가 있고 GI 이노베이션까지를 싹 다 털어 바이오를 네. 한번 다 해보죠. 바이오를 먼저 네. 이제 좀 짚어드릴게 요 어제도 이제 우리 이 시간에 사실 이제 당연히 전기차가 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했고 네. 반도체도 좀 괜찮겠거니 예상을 해서 소부장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막 제약바이오 빠지면 어떡하나요 질문을 하셨는데 네. 사실 제약바이오만 살아남았어요 어저께. 물론 제약바이오도 다 살아남은 건 아니고 일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던 네. 유한양행이라든지 리가캠바이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반등이 리가캠. 먼저 네. 좀 들어온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제 의외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수급이 좀 강했다. 그것도 저는 아마 오늘 이제 이 달러 약세를 미리 좀 예견한 수급이 미리 모든 걸다 움직인 게 하는 아닌가. 외국인? 그래서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도 조금 쉬고 오히려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이 이제 반등할 가능성도 좀 높아 네. 보이는 게 이제 사실은 어제 시장을 보면 그런데 모르겠어요. 뭐 또 뚜껑 열어봐야 네.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포인트는 과거와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를 공략하는 이제 포인트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다.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 하면서 그냥 단순히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 기업의 이제 펀더멘탈도 달라지고 있고 글로벌 이제 바이오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상도 좀 달라지고 있고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바이오팜은 엑스코폴이 이제 신약 매출이 공격적으로 좀 늘어난다. 내년까지도 이제 매출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러면 당연히 이제 판매에 대한 이제 그 과실을 SK 바이오팜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구조잖아요. 예. 이건 뭐 어디 기술 이전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자체적인 이제 신약 개발한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SK 바이오팜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SK 바이오팜도 13만 원 딱 찍고 지금 어제 장중에 12만 원 좀 이탈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12만 원 아래서는 저는 굉장히 좀 좋은 매수 기회다. 오히려 저는 오늘 뭐 바이오도 전체적으로 이제 섹터를 좀 많이 세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포인트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SK 바이오팜 또 1순위로 눌림목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12만 원 아래서 공략 14만 원 매도 뭐 요 정도만 돼도 충분히 그쵸. 이제 기대 수익을 만족을 좀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GI 이노베이션. GI GI 이노베이션은 사실은 뭐 주가 흐름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에요. 어제 그저께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게 유한양행 이 렉라자 매출 전망치에 대한 네. 모 증권사의 이제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이게 2030년에 뭐 불과 4억 달러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그게 이제 조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유한양행 쪽에서 해당 증권사에 해명을 막 요구를 하고 뭐 항의 전화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 매출의 전망 자체를 랭라자 단독요법에 대한 이제 매출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FDA 승인을 받은 리브리반트하고 이제 병용요법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건지 예. 애매모호하게 이제 기술을 해서 근거를 대라 하니까 이제 답변을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유한양행 이제 주가도 어저께 이제 장중에 이제 15만 원 위로 이제 들어올려줬고 예. 유한양행 이제 투자한 지아 이노베이션, 뭐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기업들도 이제 동반해서 저점이 이제 만들어지는 신호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뭐 지아 이노베이션도 역시 마찬가지 유한양행 쪽으로 또 기술 이전한 알레르기 치료제 그리고 이제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면 역시나 지금 지아 이노베이션도 14,000원대는 좋은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국채금리 상승하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나왔는데 그런 흐름이 이제 조금 차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눌림목을 이용해서 잘 공략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채금리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많이는 하지만 그래도 좀 떨어졌었다라는 부분들, 달러 강세도 104 인덱스에서 예, 조금 내려와서 103까지 보여줬다는 부분들, 이것과 바이오들 오늘 한번 연관성 확인해 보시고요. 국채금리 상승에 이제 제동이 걸렸다는 것 그렇죠. 자체만 보더라도 이제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에는 좀 번 더.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SK바이오팜은 진짜 독불 장군이 아니죠. 이 독자적으로 묵묵히 우리 네. 국내 제약사로 자기의 맞습니다. 힘으로 예, 엑스코프리도 내놓고 또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준호 매니저와 리뷰로 들어갈 텐데 네. 두 종목이 다 중요한 종목인 것 같아요. 우리기술 투자와 HL만도 다 의미가 있는데 네. 우리기술 투자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 대선도 맞습니다. 다가오고 있고요. 트럼프가 뭐 대통령 됐나요? 거의 네, 된 이제 분위기예요. 발이 끝났나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최근에 보면, 또 해리스가 이제 뭐 말실수 네. 또 계속 좀 이어지면서 네. 오히려 또 트럼프 굳히기가 더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HA 만도는 사실 우리 기술자부터 갈까요? 네, 우리 우리 기술자 기술자하고, 같은 네. 경우는 사실상 비트코인도 어제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워너마켓에서 한 9,400만 원까지 네, 상승하면서 지금, 네. 1억 고지가 지금 얼마 안 네. 남았다. 그래서 결국에 다시 한번 우리 기술 투자의 어떤 상승 흐름도 충분히 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반감기 이후에 1년 후가 가장 이제 크게 상승하는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급등하는 구간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시기와 또 11월 5일 미국 대선 또 그리고 반감기 1년 후 모든 게 다 이제 복합되면서 사실상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인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기술 투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두나무 지분을 7% 이상 가지고 네.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이제 두나무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국내 증시가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이제 알트코인까지 확산된다고 했을 때 국내 증시가 또 불장이 되고 그러면 또 업비트의 어떤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정말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항상 미국 북미 지역의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보다 거래 대금이 더 증가하는데 코인베이스 시가총액이 한 지금 한 70조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업비트, 두나무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어떤 지분 한 100조 정도를 시가총액을 지금 이제 전망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 기술 투자의 그 지분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의 어떤 시총을 뛰어넘는 수준이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를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우리 기술 투자 살 바에 비트코인 사지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런 분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비트코인 올라갔을 때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네. 바닥 대비해서 지금 12,000원까지. 그러니까 3,000원대 주가였던 게 12,000원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거의 뭐 상승률 맞습니다. 똑같네요. 상승률은 거의 똑같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4배 이상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또 최근에 똑같이 횡보 흐름 놔뒀던 주가 움직임은 똑같고 장점이 하나 있어요. 비트코인은 이제 개별 이슈가 있어야 올라가는데 알트코인까지 같이 동반 상승하는 불장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거래소에 이제 확실히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우리 기술 투자가 더 강하게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비트코인과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최근에 뭐 하나투자증권 뭐 같은 결국 이제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은 이 미 대선 직전까지도 오히려 그 기대감에 한 번에 1억 고지는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1억을 돌파하는 순간에 한 번 더 큰 시세가 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업비트의 최대주가 두나무죠. 이 네.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는 업비트나 두나무 이제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우회적으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봐도 그 장점 외에 비트코인을 사지라는 거에 대한 답변은 네. 비트코인 사면은
잠 못 잡니다. 하고 이제 일상이 주말에도 못 그게 쉬어요. 아무것도 못 네. 쉬니까 차라리 상승률이 거의 정비례한 다음에 우리 기술에 투자에 사면 맞습니다. 억지로라도 3시 반부터는 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장점도 있다라는 것과 함께 자 다음 리뷰 HL 만도를 네. 가면서 좀 이제 겸허해지자. 네, 현대차 어제 폭락과 함께 저도 네. 이제 그냥 시장에 따르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하이브리드는 살아남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HL 만도 가볼까요? 그래서 HL 만도가 이제 하이브리드 이슈도 네. 있고 최근에 사실상 얘 하나만 살아남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라면 코리아 FT도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 건데 HL 만도만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중국향 매출이 워낙에 큰 기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중국의 이구환신 대책이 나왔을 때도 HL 만도가 움직였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왔을 때도 HL 만도가 안정적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지준율 인하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HL 만도 혼자 나홀로 살아남은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현대차가 5% 빠지고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와주는 상황에서 나홀로 장중에 거의 한 8%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안정적인 모습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HL 만도는 앞으로 중국의 어떤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같이 간다. 거기에다가 인도 증설 또 우리 미국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도 매력적이고 또 자회사 HL 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기업도 있기 때문에 또 자율주행 시장이 또 개화됐을 때도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좀 복합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좀 장기적인 어떤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현대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회성 비용.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알 텐데도 시장이 몰아치는 맞습니다. 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거나 상회하는 상회했죠, 실적이 조금. 나왔고 영업이익률도 8%로 잘 나왔고 그리고 사실상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달성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3분기가 사실은 또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인데 매출은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으니까 어제는 시장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분위기였고 삼성전자가 거의 3, 4% 가까운 하락이 나와주는 상황에 현대차의 딱 그 타이밍에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매물이 출회된 게 아닌가 보고 있어요. 근데 4분기에는 이제 사실상 자동차 업종 자체가 또 성수기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분기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사실상 3개월, 3, 4개월 내내 조정 흐름이 나와줬어요. 지금 저 차트 현대차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딱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결국에 이제 피크아웃이다.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SUV 고성능 차량이 굉장히 잘 팔리고 또 대형 세단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컨센을 좀 올렸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컨센 하이했지만 3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고 영업이익이나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다고 했을 때는 부합 아니면 상회예요. 그래서 저는 선방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이제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3, 4개월 동안 주가 조정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고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벤트도 굉장히 많은 게 또 이번 주에 또 인도 증시 상장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결과가 나와준 인도에서의 어떤 주가 상승이라든지 인도 시장의 어떤 성과가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미 또 이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가동되고 있었다고 해요. 가동됐대요. 다시 램프업이 진행 중이고 지금 이제 생산량이 미미하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IRA 관련해서 보조금 혜택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4분기의 실적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그리고 사실상 이제는 앞으로 그 내년 2025년도의 실적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유럽 국가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된 그 보조금 혜택도 다시 한번 이어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4분기의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제의 하락은 물론 실적도 있었지만 시장의 어떤 여파에 또 추가 하락이 나왔던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오늘 또 그리고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1등 기업의 숙명인 것 같아요. 아니 SK 하이닉스도 어제 그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1%. 겨우 1% 올랐으니까 아예 컨센을 충족을 못 시키면 이제 빠지는 거죠. 시장의 논리가. 그리고 현대차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뭐 일시적인 일회성 비용이 이제 다 좋은데 사실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매 분기 이제 두 자릿수를 기록을 하다가 영업이익률이 지금 한 자릿수로 떨어졌어요. 8%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최근 한 2, 3개월 동안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현대차도 하이닉스와 비슷한 궤적으로 이제 움직일 거라고 봐요. SK 하이닉스도 뭐 전망 좋고 실적 좋고 다 좋았는데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 한 3개월 동안의 주가 조정을 좀 받다가 이제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24만 원, 26만 원 이렇게 막 목표가가 이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김준현 매니저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4분기에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좀 밀어내기
자동차를 이제 좀 많이 팔기 위해서 판촉 행사를 많이 그 하는 사분기가, 예, 좋아요. 하는 시기예요. 예. 그래서 전기차도 그렇고 뭐 일반 내연기관차도 그렇고 4분기 때 이제 판매량이 좀 급증하는 이제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현대차 이제 실적 전망치나 또 북미 시장의 이제 성과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최근에 현대차 이제 주가 하락은 너무 지나치게 좀 과도했다. 네.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하이닉스 차트를 한 1, 2개월 정도 전으로 돌려보면 네. 정말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이제 숨통이 좀 트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대차도 아마 그런 식의 이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약간 좀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도 하고 뭐 3,200억 부채 충당금인데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안 돼. 눈높이가 그냥 그만큼 더 기준치가 안 된다. 높은 거죠. 네, 네.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시장의 평가에 이제 겸해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아직은 그렇죠. 뭐 지금 혹지 않은 다시는 2023년에 현대차 실적은 못 온다. 누가 합니까? 저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예, 하고요. 예. 지금도 이게 현대차가 지금 퍼포먼스는 저는 예. 도요타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 GM하고 포드하고 또 경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밸류로 보면 현대차 굉장히 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과하지 않나. 요번에 요걸 하나 가지고 2023년이 역사적 피크다. 이런 평가는 좀 과하다라는 네, 겁니다. 자, 그리고 질문이 좀 오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관련한 이슈입니다. CFO 김양현 씨에게 21억 상당의 스택 옵션을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 현정아 님도 알테오젠 스택 옵션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런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이제 솔직히 좀 배 아픈 거거든요. 네. 스톡옵션은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건 네. 우리가 기업 경영 활동을 할 때 임직원들에게 부여하는 권리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네들이 연봉을 우리가 대신 많이 주는 대신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회사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그 주가 상승의 과실을 너네와 함께 공유하겠다. 그게 이제 스톡옵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성장하는 구간일 때 급여를 많이 줄 수 없잖아요. 뭐 한도 끝도 없이 뭐 몇십억씩 이렇게 급여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예를 들어서 행사 가격을 이제 10,000원으로 이제 스톡 옵션을 이제 부여를 해놨는데 그 주가가 10만 원이 됐다. 네. 그러면 너네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주가를 부양을 해서 나중에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그걸 뭐 차익을 챙기든 뭐 장기 투자를 하든 알아서 하라. 이런 게 이제 스톡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스톡 옵션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알테오젠의 임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지금 주가를 3만 원짜리를 지금 40만 원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응당한 보상을 해야죠. 어저께 SK 하이닉스도 엄청난 실적이 나오니까 바로 직원들 성과금 뭐 2,500%인가 말 3,000%가 나오더라고요. 보너스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스톡옵션 행사되는 수량을 보시면 네. 알테오젠이 하루에 아무리 거래가 안 돼도 한 4, 50만 주씩은 거래되잖아요. 네. 행사되는 수량이 뭐 한 17만 주 정도 수준이니까 네, 물론 17만 300주네요. 네. 행사 가격을 한번 보시면은 네. 정말 배 아파요. 뭐 행사가가 10,000원, 30,000원, 60,000원 이렇기 네. 때문에 그 가격을 지불하고 지금 38만 원 주식을 받는 거거든요. 좀 배는 아플 수는 있습니다만 그만큼 열심히 일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 이제 뭐 동기부여책이기 네. 때문에 뭐 요 정도는 그냥 우리가 그래 뭐 이해해줄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계속해서 스톡 옵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4월 달에도 했었고 작년에도 했었고 이제 2019년부터 꾸준히 해왔는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향현 CFO는 좋겠습니다. 제가 좀 봤거든요. 몇 개를. 10,000원에 21,000주 행사하셨고요. 8,900원에 6만 주. 와, 그리고 21,000원에 4만 주, 23,000원에 18,000주. 지금 참고로 38만 원이죠. 네. 주가가 38만 원짜리를 그러니까 8,000원에 9,000원에 그냥 받아갔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제 아마 이런 질문들이 오는 거는 야, 다 됐나? 이 스톡 옵션 쓰네. 이제 이런 것 때문이기는 한데 또 개인 사정도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렇죠? 크게 연연하지 일시에 말자. 또, 네. 네. 배는 아프지만. 네. 네. 배는 이제 많이 아프다. 이거는 네. 어쩔 수가 없다. 자, 이제 준호 매니저 일반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사실상 이제 테슬라가 거의 역대급 22%의 폭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최근에 뭐 LNF라든지 뭐 에코프로 머티, 대조제 재료 이런 기업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2차 전지 또 그 다음은 자율주행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퓨런티어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이게 22% 폭등한 게 사실상 2013년도 이후에 이제 하루에 어떤 가장 높게 상승이 나왔던 그쵸? 거라고 해요. 예. 그래서 사실상 거의 역대급 폭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사실 뭐 2014년도에는 아무도 테슬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은 가장 최대 하루 폭등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이후에 그리고 행사 이후에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실 월가에서는 다 잇따라 이제 목표가를 하향하고 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치를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래서 네. 테슬라 옹호론자였던 이제 블랙베리라는 사람도 실적으로 이제 실적이 3분기에는 안 좋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로보택시 행사 이후의 실망감과 3분기 어닝 시즌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주가는 계속해서 고점 대비 한 18%, 20%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을 한 번에 이제 불식시키는 이번에 이제 어닝 발표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은 예전부터 그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만드는 공학 회사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나의 예측은 테슬라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걱정되는 게 4분기는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실적이 잘 나올 건 다 알아요. 그래서 2025년도는 실적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현대와 똑같은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데 굉장히 슬기롭게 그 얘기를 했어요. 2025년도에 오히려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25%에서 30% 이상 증가할 것이다.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였어요. 저가형 모델 네. 이번에 로보택시 행사에서 이제 모델 2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불만감의 조정 흐름이 나왔던 건데 모델 2가 상반기에 양산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로보택시는 지금 굴러다니는 모든 테슬라의 차종에 로보택시 기능이 들어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모델 2의 양산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또 캘리포니아와 또 텍사스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이제 2025년부터 하는데 텍사스는 거의 확실하다고 언급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규제 그 승인 절차가 약간은 좀 애매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2025년도에 캘리포니아 주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직원 대상으로 시범 운행이 진행이 중이라고 하는데 2025년도에 결정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25% 30% 올라가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가형 모델과 자율주행 시장 FSD가 이제 버전 13이 이제 내년부터 공개가 되는데 오히려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래됐을 때 최근에 채택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버전 13이 나오면은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무료 서비스, 무료 체험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그랬을 때 결국 이제 채택률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2025년 한 7월에서 8월 정도부터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FSD가 더 뛰어날 수도 있다고 네, 언급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전에는 우리가 테슬라를 사면은 약간의 이제 오토파일럿으로 자율주행을 좀 경험해봤다면 지금부터는 이 자율주행을 경험하기 위해서 테슬라를 사면서 사게 되는. 점유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내년에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25% 30% 정도 증가하고 또 그리고 11월 5일 날 이제 트럼프가 당선돼서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 했을 때는 네. 더욱더 테슬라가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들어갈 수 있는 초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너무 좋았던 게 확실하게 실적이 이제 예상을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전기차 업황 자체가 이제 바닥을 다졌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업황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면서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까지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이제 나스닥과 S&P의 상승을 테슬라가 좀 견인할 수 있고 국내 증시에도 충분히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강한 상승 탄력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파이퍼 샌들러와 웨드부시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300에서 $31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라든지 KGI증권 모든 이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목표가를 잇따라 지금 상향 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테슬라의 상승과 국내 2차 전지 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좀 실적을 견인했던 게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이다 보니까 ESS 쪽도 좀 관심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안에 제가 퓨런티어를 또 가져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는 자율주행에서 카메라 모듈과 또 그리고 AI 기술력으로 완전 자율주행 그렇죠.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조립하고 그리고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퓨런티어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인데 삼성전기와 LG이노텍에도 그 장비를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반 테슬라 진영인 현대모비스에도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부품 기업인 앱티브에도 그 장비를 공급하고 있어요. 네. 근데 현대모비스와 앱티브가 합작사가 자율주행 합작법인이 모셔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슬라에도 공급하지만 반 테슬라 진영에도 퓨런티어가 또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된다고 했을 때는 퓨런티어의 주가는 충분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로보택시 행사 이후에 실망감으로 조정 흐름이 그동안 상승폭이 다 반납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도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글로벌 전기차의 사실상 모든 카메라의 56%가 그러게요. 퓨런티어로 지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이고 그리고 특히 테슬라의 어떤 주가 변동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2차전지를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지금부터는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퓨런티어를 탑픽으로 가져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퓨런티어 카메라. 근데 이제 카메라 하면 LG 이노텍 생각하실 텐데 LG 이노텍은 아마 애플 이런 거 안 팔리는 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맞습니다. 실적 발표도 보셨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나로만 맞습니다. 자율주행 카메라로만 가면은 맞아요. 퓨런티어가 살아남아서 어제 살아남은 게 보면은 자율주행이랑 ESS 맞아요. 두 개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점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은 오늘 또 특히 일론 머스크가 와, 내년에 25% 맞아요. 차 더 판다 이런 얘기를 확실히 CEO는 좀 이런 면이 네, 있어야 그렇죠. 맞아요. 네, 과감하게 좀 네. 질러주는 게 있어야 돼요. 질러줘야 네. 뭐 안 지키게 된들 적어도 우리 투자자들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자 오늘 퓨런티어 자율주행 한 번 더, 네, 한번 더. 한 네, 번 더, 맞습니다. FSD의 무료 공까지도 보도록 하겠고, 가격 전략. 예, 가격 전략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였던 15,900원을 가격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에 이제 로보택시 행사 전에 기대감으로 올랐던 게 그대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저기는 가격적인 다시? 매력은 너무 완벽하다. 그래서 저는 이 낙폭의 딱 절반 정도, 보수적으로 절반 정도 19,000원을 한번 잡고 너무 보도록 보수적인 거 아닙니까? 하겠- 그래도 20%가 넘어요. 예, 가볍게 예. 20% 정도 되니까 네. 19,000원 정도를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3,5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글로벌 전기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쪽에서는 56%를 차지하고 있는 퓨런티어. 붙이기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진짜 이제 테슬라의 풀셀프 드라이빙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봐요. 네. 테슬라 주가 오늘 11년 만에 최대치로 네. 폭등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13년에 테슬라 주가를 보니까 물론 뭐 중간에 액면 분할하고 막 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2013년에 2달러였어요. 2달러짜리가 네, 2021년에 400불까지 급등을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뭐 100달러까지 빠지고 어쩌고저쩌고 네네.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여전히 이제 이 살아있다. 테슬라가 여전히 네. 이제 전기차 시장을 이제 거의 과점하고 있다. 이런 이제 평가 덕분에 주가가 이제 회복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의 상승세가 분명히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오늘 이제 자율주행 쪽 퓨런티어 이제 얘기해 주셨으니까 또 하나 더 살아남은 거 있잖아요. ESS. 저는 한중 NCS. 뭐 네.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한번 밀렸다가 이제 어저께 한중 NCS 조금 이제 살아나려고 하는 저점 시도가 좀 네. 들어오긴 했었거든요. 서진 시스템과 한중 NCS 이런 ESS 관련주들은 확실히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 네. 이건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가 절대 아니고 숫자로 지금 이제 증명이 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중 NCS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 결국 또 테슬라의 이제 소유주기 때문에 네. 오늘 조금 뭐 갭상승 출발하겠습니다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민 매니저의 붙이기 종목은 한중 NCS.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살아남았잖아요. 풀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과 우리 ESS인데 그러고 보니까 영민 매니저 서진 시스템도 했었고 한중 NCS도 했었는데 네네. 서진도 괜찮은 거죠? 네, 서진도 괜찮아요. 굳이 꼽자면 근데 한중 NCS인 거죠? 한중 NCS가 이제 조금 더 탄력적으로 네, 탄력적이다.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ESS. 네, 저도 사실 한중 NCS 할까 했는데 3일 전에 영민 매님이 네.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퓨런티어로 붙이고 근데 오늘은 어제 잠깐 소외됐던 LNF를 중심으로 2차 전지도 오늘 만만치 않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냥 짜증나고 매도했던 분들이 오늘 그 물량을 소화했기 때문에 네. 오늘 그대로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장을 오래 하다 보면은 좀 네. 몇 수를 내다보게 되는 해안도 좀 네, 생기는 것 해안도 같아요. 필요하고 네, 네. 인내심이 필요해요. 인내심도 생기고. 극도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네. 네. 어제 이유 없이 몰락시킨 맞습니다. 2차 전지도 함께 보자. 여기를 또 마지막 저희 팁으로 하면서 자 오늘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